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요즘 친구의 엄마랑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당연히 친구는 모르고 있어요. 아마 알면 난리가 나겠죠? 저는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이 아줌마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난리예요. 자꾸 저에게 자기나 여보라는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아양을 떠는데 그런 게 얼마나 귀엽고 또 아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보채는지 제가 요즘에 살이 쏙 빠질 지경이에요. 그래도 확실히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 또래 친구들하고 연애하는 거랑은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짜릿하다는 점이죠. 혹시 사랑을 나누다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아줌마는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갔다 오는 느낌이랄까요? 윤서 아줌마와의 만남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이름이 윤서예요.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요. 윤서하고는 집이 가깝기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렇기는 해도 서로 성별이 다르다 보니 최고의 절친은 아니었고요. 어울리는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셈이죠. 윤선의 집은 잘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동네에서도 윤서가 살던 집은 아주 고급 아파트로 알려진 곳이었고요. 윤서는 휴대폰이며 옷, 신발도 다 값비싼 고급 브랜드의 물건들만 쓰는 편이었죠. 그래도 윤서는 부잣집 딸내미 치고는 성격이 참 털털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두루두루 친구가 많았죠. 강남에서 큰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요. 딱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윤서는 조금 뚱뚱하고 못생긴 편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건가 봐요. 윤서는 아버지를 쏙 빼닮았던 게 분명해요. 윤서 아줌마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분이었거든요. 우연히 학교 앞에서 윤선의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압도적인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원피스에 긴 생머리하며 고급스러워 보이는 액세서리까지 아줌마는 윤서하고는 정말 딴판이더라고요. 그날 같이 윤선의 아줌마를 봤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아줌마가 예쁘고 스타일이 죽여준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친구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줌마의 예쁘장한 얼굴보다는 압도적인 몸매가 뇌리에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혼자 밤에 그거를 할 때면 윤선의 아줌마를 몰래 떠올리면서 즐기고는 했죠. 저런 아줌마랑 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막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아줌마와의 상상 연애를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닿을 수 없는 금기시 되는 연애를 하는 기분도 들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느껴졌죠. 물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윤서를 만나면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만의 즐거웠던 그 상상의 시간들을 한동안 즐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요.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는 연락이 약간 뜸해지기 시작했죠. 여자 동창들하고 가장 먼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윤서하고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윤서 아줌마도 차츰 기억에서 희미해졌던 것 같네요. 그 후로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여자친구와 깊은 사이가 되어서 관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여자친구와 실제로 하는 게
윤서 아줌마를 떠올리면서 혼자 야릇한 시간을 보냈던 것만큼 저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친구의 엄마를 상상한다는 게 저에게 더 큰 흥분을 주었나 봐요. 그래도 보통의 다른 사람들처럼 뜨겁게 사랑을 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하면서 저는 성숙해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장인이 되고 30쯤 되어 가던 어느 연말쯤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잊고 지내던 반가운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이었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몇 명의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했고 연말에 고교 동창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10년도 넘어서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창회 장소로는 한 카페를 하루 빌렸는데요. 거기가 바로 윤서 아줌마가 운영하시는 카페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어요. 그제서야 한참을 잊고 지내던 그 아줌마가 떠올랐죠. 친구들을 본다는 생각도 저를 기쁘게 해주었지만 혹여나 아줌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저를 더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자주 상상하곤 했던 사람을 직접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심장을 마구 두근거리게 했어요. 10년도 더 지나서 보게 되는 아줌마는 어떤 모습일지 제 상상 속에서처럼 매력적이고 야릇한 모습일지 궁금했죠. 그리고 동창의 날이 되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카페에는 이미 동창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고등학생 때의 어린 티는 벗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얼굴들이 남아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다들 왁자지껄 떠들면서 그간의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윤서에게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죠. 아줌마가 돈도 받지 않고 카페를 하루통으로 빌려주셨거든요. 윤서는 동창회 하는데 우리들 편하게 있으라고 아줌마는 오늘은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제 마음을 달래줄 운명이었을까요?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페 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윤서 아줌마였죠. 정말로 그 순간 카페에 들어서는 아줌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상상 속에서만 그렸던 아줌마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얼굴은 조금 나이를 드신 모습이었지만 압도적인 몸매며 매력이 넘치는 이미지는 그대로였어요. 몸매가 부쩍 강조되는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섹시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친구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아줌마에게 꾸벅 인사를 건넸죠. 아줌마는 잠깐 지나던 길에 윤서 친구들 얼굴도 볼 겸 들렀다고 했는데요. 윤서 아줌마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또래 여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원숙한 섹시함을 아줌마는 갖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간 그날, 저는 밤에 혼자 그거를 하면서 아줌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에 그날의 옷차림이 저를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동안은 늘 상상 속에서만 어렴풋한 모습으로 떠올리고는 했는데 동창회에서 아줌마를 본 이후로는 그 모습이 더 또렷해졌고 그런 점이 저를 더 흥분되게 했어요. 그리고는 며칠간 저는 윤서 아줌마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카페를 혼자 찾아가 보기로 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다행히 윤서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죠. 지나가는 길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들렀다는 말에 아줌마는 잘 왔다면서 금방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앉으셨고요.
상상 속에서 수백 번 저의 절정을 함께했던 그 아줌마가 제 앞에 앉아있게 된 거였죠. 아줌마의 손이며 탐스러운 입술이며 압도적인 몸매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줌마는 매력적인 사람이 맞았어요. 처음 몇 초간은 너무 떨리고 긴장되어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줌마가 생각이 많이 나서 무작정 찾아간 거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아줌마가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했고, 윤서의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대화는 즐겁게 이어졌어요.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다행스럽게도 아줌마도 저와의 대화가 즐거워 보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일어나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종종 들러도 되냐고 물었죠. 아줌마는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언제라도 환영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후로 저는 가끔 윤서 아줌마네 카페에 들르곤 했어요. 손님이 뜸한 마감 시간쯤 가면 아줌마가 혼자 있어서 대화를 나누기도 좋았고요. 그렇게 몇 번의 방문 이후에 아줌마랑도 많이 친근해져 갔죠. 아줌마와 나누는 대화도 점점 더 깊어져 갔고요. 윤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줌마는 아저씨랑 이혼을 했다는 것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는 집에만 있기 적적해서 한적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랑 살아도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게 의아스럽기는 했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늦은 카페 마감 시간쯤 들렀더니 아줌마가 정리를 하고 있었죠. 지나가다가 들렀다는 인사를 했더니 아줌마는 그날은 커피 말고 가볍게 위스키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주말 저녁이기도 했고 그날은 술이 땡긴다면서요. 자리를 옮기려나 싶었는데 아줌마는 카페 문을 닫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창가의 블라인드를 모두 내려놓고는 카페에서 둘이 마시자고 했죠. 조용한 카페에 아줌마와 단둘이 마주 앉아서 술을 함께 마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은은한 카페 조명도 아줌마가 틀어놓은 음악 소리도 달콤했죠. 술을 몇 잔 주고받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 아줌마는 혹시 자기를 좋아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라 약간 당황스러워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꾸 찾아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윤서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생각도 했었는데 아줌마를 바라보는 제 눈빛을 보고 느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자리의 분위기를 빌려서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죠. 아줌마의 그 질문을 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줌마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죠. 차마 혼자 자기 위로를 할 때 아줌마를 생각하면서 했다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제 고백을 듣고 아줌마는 놀랍게도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나이를 이렇게나 많이 먹었는데도 자기를 좋다고 해주는 남자가 있어서 기분이 좋다면서요. 이혼한 이후로 여자로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딸 친구가 자기를 여자로 봐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젊은 제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해서 요즘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에게 대시를 많이 받았는데 저를 보고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가슴이 설레었다고도 했죠. 저는 고백을 하면서 엄청 긴장이 되었는데 아줌마의 손길에 저는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제 상상 속의 아줌마가 제 고백을 받아주었다는 게 믿기지를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줌마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요. 상상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줌마에게 입을 맞추게 되었어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너무 황홀한 기분이 들었고 어지러울 지경이기까지 했어요.
제가 원하던 순간이 이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입을 맞추고는 우리는 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아줌마가 그날 같이 있고 싶다고 했는데 카페에서 밤을 보내기는 싫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밤거리를 조금 걷기로 했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아줌마가 제 팔짱을 끼기도 했죠. 고개를 돌려서 바라본 윤서 아줌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지고 황홀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다가 호텔이 보여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혼자서만 상상했던 그 일을 마침내 현실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아줌마는 제 상상 속의 모습 이상이었어요. 어찌나 적극적인지 제 정신을 쏙 빼놓기도 했고요. 제가 여자들과 보낸 밤들 중에서 그날이 분명히 최고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우리는 계속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아줌마도 오랜만이라면서 저를 계속 보채왔고요. 그렇게 윤서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정말로 서로 잘 맞는 한 쌍의 짝이었어요. 호텔에서도 아줌마의 카페에서도 그리고 어두운 공원 공터에 차를 대놓고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나눴죠. 순간순간이 너무 짜릿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은 윤서 아줌마가 유일했죠. 아줌마도 아들 같은 저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다면서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만족해 하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호칭을 아줌마라고 했는데요. 윤서 아줌마는 제 팔뚝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해놓고는 그렇게 부를 거냐면서 앞으로는 자기나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애교를 부렸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자기라고 불러봤는데요. 아줌마는 너무 좋아하면서 아주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윤서의 결혼식이 있어서 또 한 번 동창들이 전부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친구들의 관심은 신부인 윤서가 아니라 여전히 매력을 뽐내고 있는 윤서 아줌마에게로 쏠려 있었어요. 친구들은 윤서 아줌마는 어쩜 저렇게 나이를 먹어도 매력적인지 모르겠다고 아줌마가 10년만 젊었으면 자기들이 대시를 해보고 싶다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아줌마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웃음이 입가에 번졌죠. 그렇게 윤서 결혼식 뒤풀이가 끝나고는 아줌마와 저는 둘이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아줌마는 윤서가 결혼해서 시원섭섭한 기분이 든다고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는 제가 짝을 찾아 떠나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걸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건 윤서 아줌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냐면요. 제가 결혼을 해도 우리의 비밀 연애는 계속 이어가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아들 같은 저와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가끔씩 자기를 만나러 와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아줌마 이외에 만나는 여자도 없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먼 나중의 이야기이겠지만 저도 윤서 아줌마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의 상상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즐겁게 해주었던 아줌마와 연애를 하게 된 건데 그런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줌마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 행복한 연애를 오래 이어가고 싶은 생각뿐이랍니다. 그런데 영수야, 나 사실 너무 외로워. 이제 어쩌면 좋겠니? 하고 수줍게 웃더군요. 그렇게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웃다가 갑자기 영수야, 나 이제 못 참겠어. 이제 내 마음 좀 읽어줘, 영수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녀석 이제 엄마랑 더 친해져야겠네 라고 하며 나를 당겼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밤이 새도록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는 나랑 살기 위해 서울집을 처분하고 한적한 산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언제나 나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TV 보시며 술을 마시고 계셨고, 테이블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오징어 다리 구이가 있었어요. 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외롭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100점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자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엄마의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 내용은 빨리 전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너의 아빠가 갑자기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누가 발견하고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로 이송되면서 돌아가셨단다 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병원이 어디예요? 라고 묻자 응집 근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야. 빨리 와 영수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 지하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집에서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돼 보였고 엄마는 충격으로 혼절해서 잠시 입원실에 계셨습니다. 외아들인 나는 정신없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엄마와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내가 6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빠가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어요. 내 손주 이 할머니가 지켜줄게라고 하시더니 할머니도 1년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친척들은 아버지에게 혼자 어떻게 아들을 키울 거냐고 하며 재혼하기를 종용했지만 아버지는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설득 끝에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8살이었고 새엄마는 30살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친절했어요. 아빠는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했고 엄마 품이 그리웠던 나는 새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새엄마는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는 나를 급진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나를 위해 동생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동생 좀 낳아달라고 보채었지만 새엄마는 영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빠의 보험급으로 동네에서 여성용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장사 수완이 꽤 좋았어요. 그 당시 옷을 입어보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아줌마들이 꽤 많았는데 엄마는 절대로 그런 손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점점 장사 수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아빠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엄마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데다가 계란형 얼굴에 키는 165에 군살 없는 보기 좋은 몸매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 전처 자식을 키우고 사냐고 하면서
영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에게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 말아요. 나는 우리 영수랑 평생 살 거예요. 내 생에 재혼이란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의 희망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런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엄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왜 아들 딸린 남자랑 결혼했냐고 말입니다. 엄마는 너의 아빠를 만나보니 너무 자상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너의 존재는 아무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며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영수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말했어요. 응 알아. 앞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나 어디 안 가라고 말하며 엄마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야, 나 사실 너무 외로워. 나 이제 어쩌면 좋겠니? 하고 수줍게 웃더군요. 그렇게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웃다가 갑자기 영수야, 나 이제 못 참겠어. 이제 내 마음 좀 읽어줘, 영수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울더군요. 나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는 그런데 너 대학생이 되었는데 여자친구 없었어? 라고 물었어요. 나는 엄마만큼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귀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 녀석 이제 엄마랑 더 친해져야겠네 라고 하며 나를 당겼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밤이 새도록 관계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엄마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요. 왜 그렇게 냉정해 보이던지. 나는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와 일을 치른 것에 대한 혼란한 마음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며칠간 냉담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엄마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영수야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하셨어요. 순간 얼음장같이 굳은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얼른 씻고 올 테니 누워 계시라고 하고는 저는 빠르게 씻고 나왔습니다. 그날 엄마와 저는 밤이 새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혼자 TV 보며 혼자 술 마시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늘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내 소중이를 보며 정말 부전자전이구나라고 말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체력이 다할 때까지 엄마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이듬해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무척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자주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 온 날은 엄마와 외박을 나가 그동안 참았던 것을 풀었습니다. 고된 군 생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더군요. 우리는 아빠와 종종 놀러 가던 지역에 땅을 사서 아담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는 다정한 모자지간이고 집에서는 아닙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중은 지방대 정기과를 졸업한 후 3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며 좌절감을 아는 채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호중의 삶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남긴 깊은 공허감으로부터 출발했다. 12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마주해야 했다.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고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현실은 사춘기 소년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었다. 그 무렵 호중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다. 친구의 어머니, 그녀는 소년 호중에게는 잃어버린 따뜻함과 안정감을 연상시키는 존재였다. 그녀의 웃음에는 어머니의 잔상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다정한 한마디는 차갑게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14살의 호중은 그녀를 단순히 어른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섰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피어오른 감정은 단순한 존경이나 우정이 아닌 연인에 대한 감정이었다. 대한 동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맞물려 더욱 깊어졌고 이는 호중의 연애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중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해도 다가가지 못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 서툴렀다. 친구들 사이에서 호중은 무슨 철벽남 같다는 농담이 나왔지만 사실 그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애정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거리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이 된 호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의 어머니, 사춘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을 채웠던 그녀와 뜻밖에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친구인 호중과 민철은 친형제처럼 지내왔다. 서로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오가며 지냈던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 복학한 터라 거의 붙어 다녔다. 민철아, 그거 어디 있냐? 뜬금없이 그게 뭔데? 내 노트북. 얼마 전에 빌려갔잖아. 내 방에 있지. 민철에게 전화를 건 호중은 노트북이 민철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야, 그럼 이따 우리 집에 좀 갖다 줘라. 내일 모레 시험이야. 안 돼. 나 오늘 학과 애들이랑 경주에 가야 해. 경주에 간다는 소리에 호중의 눈이 커졌다. 2박 3일 후에나 갖다 줄 수 있을 거다.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 그럼 지금 집에 누가 있냐? 몰라. 너도 알잖아.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그래. 이따 밤에 가던지. 지금 가라. 나 1시간 후에 출발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도 너 없는데 어떻게 가? 싱겁긴 언제 네가 그런 거 가렸냐?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그냥 들어가서 가져와. 그래. 그럼 지금 갔다 와야겠다. 일전에 밤에 니네 집에 갔다가 너희 마더에게 한 소리 들었잖아. 취업 준비도 안 한다고. 하긴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졌더라. 아무래도 갱년기가 왔나 봐. 허허. 그래. 알았어. 전화를 내려놓은 호중은 방바닥을 서성이며 지금 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밤에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서로 한 부모 밑에서 커온 터라 민철의 엄마는 호중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서로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단을 치고 또 그렇게 하길 바라며 대해왔다. 그렇기에 호중 역시 민철의 엄마를 만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고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괜히 밤에 갔다가 한 소리 들으면 에이, 지금 가자. 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민철의 모친이 없을 때 갔다 오는 게 속이 편한 호중은 민철의 집으로 향했다. 똑같이 달 동네에 살았건만 민철의 모친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는 제법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호중은 그런 민철의 집이 부럽기만 했다. 민철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그대로 민철의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에 놓여진 노트북을 찾았다. 여기 있었네. 노트북을 찾은 호중은 뒤걸음질 치듯 민철의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야, 침대 새로 샀나 보네. 호중은 민철의 푹신한 매트리스에 들어 눕자 너무 편안해 잠이 절로 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창문 밖 하늘은 이미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에이, 지금 몇 시야? 나 참 내일 모레 시험인데.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난 호중은 옆구리에 노트북을 끼고 민철의 방을 나서다가 그만 숨이 멈추는 듯 했다. 아주머니. 발그레한 불에 개슴칠에 눈을 뜨는 민철의 엄마. 미숙은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호중이 와 있었네. 안 그래도 현관에 처음 보는 신발이 있길래 뭔가 했네. 미숙은 혀를 차며 거실 앉은 뱅이 테이블에 턱을 괴며 혼술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마셨는지 미숙은 연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미숙의 그런 모습에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 놀란 호중의 숨은 이미 턱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그는 그대로 서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 지붕 내려앉지 않으니까 너도 마실래? 한쪽 팔에 얼굴을 지탱하며 미숙은 서 있는 호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멀뚱하게 서 있는 호중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벌쭘하게 미숙의 앞에 다가선 호중은 머리를 긁으며 앉았다. 그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저기 아줌마. 응, 왜? 너도 술 마실 줄 알잖아. 한잔 할래? 단숨에 술잔을 비우는 미숙은 호중에게 잔을 채워 건네주었다. 너 술 마실 줄 아니? 호호호호, 내가 취했나 봐. 우리 민철이하고 친구인데 내가 무지 많이 취했나 보다. 너한테 술이나 권하고 니네 아빠가 알면 날 욕하겠다. 호호. 넌 언제 취직하냐? 우리 민철이는 답사다. 뭐다 하며 취직할 생각을 안 하니 원. 한다고 나름 열심히 면접 보러 당기는데 쉽지 않네요. 미숙은 그런 호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호중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숙은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균형을 잃었는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용수철이 튕겨오르듯이 호중은 몸을 날려 머머진 미숙을 등 뒤에서 손을 앞으로 넣어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손을 허공에 저으며 미숙은 괜찮다.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연신해 댔다. 미숙을 일으켜 세운 호중은 미숙의 팔에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미숙은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연신 비틀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고 있었다. 손을 내저으며 미숙은 됐다라는 말을 했지만 호중은 그녀를 안방 앞까지 부축하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고개만 끄덕이며 미숙은 그대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미숙이 방문을 닫자 호중은 미숙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런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휴, 10년 감수했네. 긴장을 해서 그런지 호중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는 손으로 땀을 닦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술병을 보고 놀랐다. 야, 이건 비싼 건데. 술병을 쳐다보고는 안방문을 쳐다보는 호중은 뚜껑이 열린 술병에 코를 대고 향을 맡아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띄웠다. 야, 냄새 죽인다. 술잔에 술을 채우고는 혀를 길게 매밀어 술을 혀끝에 대보는 호중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다. 잔을 채우며 향을 맡아보며 홀짝홀짝 술을 비우던 호중은 연신 감격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마를 마셨을까? 호중이 취기가 오를 때쯤 다시 한번 놀라 숨이 딱 걸리고 말았다. 향을 음미하며 술잔을 반쯤 꺾을 때쯤 안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며 미숙이 나오고 있었다. 단지 미숙이 나와서 놀란 것이 아니라 미숙의 차림에 호중은 더 놀랐다. 아래의 실크로 된 홈드레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미숙은 호중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차림으로 화장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잠시 후 컥컥거리며 미숙이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연속적으로 캑캑거리는 소리와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호중의 모든 신경은 화장실로 쏠렸다. 한참을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고요함만 찾아오고 호중은 반쯤 열려진 목욕탕으로 몸을 옮겼고 안을 빼꼼히 쳐다보던 호중이 쏜살같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변기를 부여잡은 채 소리도 없이 헉그역질을 하는 미숙은 연신 팔을 등 뒤로 돌려 자신의 등을 두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호중은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채고 미숙의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괜찮아요? 으억, 으억. 침만 연신 뱉어내는 미숙이 짜증이 나는지 호중에게 한 소리를 했다. 뭔 사내놈이 힘이 없어. 좀 세게 두드려봐. 얼마를 토했는지. 속이 빈 미숙은 연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고 변기를 붙잡고 쪼그려 앉아있는 미숙을 위해서 호중은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까닥까닥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에 호중의 마음은 더 싱숭생숭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미숙이 변기를 잡고 일어섰고 얼굴은
온통 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재빨리 호중은 수건거리에 걸린 수건을 잡아채서는 미숙에게 건네주고는 손살같이 거실로 나와 술병이 있는 자리에 와 앉았다. 한참 후 세안을 했는지 깨끗해진 얼굴로 나타나는 미숙은 멋쩍어서 그런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호중을 바라보았다. 술 더 있어? 네, 조금요. 미숙의 옷차림 때문에 호중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젖은 타올을 어깨에 두른 채 미숙은 호중의 맞은편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고 호중은 그런 미숙을 바라보았다. 또 마시게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미숙은 단번에 술을 입에 털어놓고는 갑자기 호중의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느닷없는 질문에 호중은 대답을 뜸들이며 했다. 아빠요? 장사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네 아빠 쫓아다니며 장사나 배울 걸 그랬어. 더러운 세상. 미숙의 넋두리에 호중은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보았다. 세상 참 더러워. 남자들이 뭔데 지까지게 뭔데. 어머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관뒀다. 아니 잘렸다. 무슨. 호중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니놈이나 우리 아들놈이나 다 마찬가지겠지. 미숙의 넋두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반쯤 남은 술병이 다 비워질 때까지 이어졌다. 연신 혼잣말을 하며 술병을 비우던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옆으로 끼우뚱하며 주저앉았다. 역시 호중은 빠르게 미숙의 곁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며 이숙을 등에서 껴안다시피 하며 들어 올려 세웠다. 이마에 진땀이 나며 겨우 미숙을 일으켜 세운 호중은 숨이 가빠오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심정만 들었다. 몸을 늘어뜨린 채 축 늘어진 미숙을 도저히 안고 있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호중은 몸을 돌려 질질 끌다시피 하며 미숙을 안방으로 끌고 갔다. 한참 실갱이가 끝나고 겨우겨우 침대에 반듯하게 눕힐 수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친 호중은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고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미숙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비록 친구의 엄마지만 중년 여인의 모습만이지만 호중의 발목을 잡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다. 호중의 호흡이 가빠지며 갈까 말까 하는 주저함의 떨림이 손에 나타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호중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미숙의 얼굴 위에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살짝 흔들어 깨워보았다. 아줌마, 저 이제 가요? 저 진짜 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호중은 미숙이 반응이 없자 술에 완전히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순간 가슴이 무척 떨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본능에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호중의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키듯 복잡했다. 내가 왜 이러지? 대체 친구 엄마한테 제 정신이 돌아왔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나서려는 호중의 등 뒤로 미숙은 좀 전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호중을 불렀다. 호중아, 호중아, 가지마 아줌마 혼자 있기 싫어.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호중은 방문 손잡이를 잡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 아줌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잡아당기듯 호중을 앉히는 미숙은 호중이 자신 앞에 앉자 크게 심호흡을 하며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중아, 너 이건 좀 아니잖니? 고개를 떨군 채 호중은 말이 없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구나. 그래도 여자가 술에 떡이 되도록 취해 있다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 호중은 무의식적으로 사실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있었다. 잠시라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기에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이고 있었다.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조용함을 깬 건 미숙의 말 한마디였다. 너만 괜찮다면 아줌마랑 한번 만나볼래? 너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언뜻 미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호중은 시간이 흐르며 무슨 뜻인지 알고서 놀란 눈을 하고 고개를 들며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빨리 결정해.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호중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라 부르던 미숙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 아줌마,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 호중아. 하지만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고 싶지 않아. 나도 요즘 참 힘들고 외로웠거든. 너도 나도 서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호중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아줌마를 좋아하지만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만 우린 이제 서로의 감정을 알아버렸잖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호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호중과 미숙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호중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호중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다. 아줌마, 사실 저 수총각이에요. 미숙은 내가 수총각 고백에 빵 터져 깔깔대며 한참을 웃었다. 너 보면 왠지 그럴 것 같긴 하더라. 호중은 미숙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연인인 거죠? 미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연인 아니고 조건 연인으로 지내자. 조건 연인이요? 응. 그래. 너 여친 생기기 전까지만 아무도 몰래 만나는 걸로. 전 좋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나이 28살, 그녀는 50살. 흔치 않게 만나 더 흔치 않은 연애를 시작했다. 내가 먼저 고백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린 6개월을 함께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다툼이 모든 걸 흔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연락 한 통 없이 숨을 죽이며.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돌아왔지만 손에 쥔 건 이별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벌써 2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3주 만에 만난 그녀는 달랐다. 다 정리했어. 이제 다른 좋은 사람 만나. 그녀는 담담했다. 현실적인 연애를 해야 한다며 재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너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이 차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너무 많았는데 꺼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사람일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그녀를 통해 배웠다. 이별 앞에서의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28살 청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선택한 50살의 여자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차례일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을 믿어야 할까?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